한국, 그냥 작은 나라 아니야. 이걸 듣고도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 영국의 한 젊은 기자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실질적인 군사력이나 전통적인 전략 면에서는 서구 강대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강해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잉글랜드 출신 기자 존 스미스라고 해요. 평소 서구의 냉철한 시각으로 강대국들을 평가해온 저는 한국을 단순히 문화 콘텐츠와 IT 강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해왔어요. 오늘 저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열리는 특별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대했었습니다. 대학교 건물에 들어서자 분주한 복도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러 나라의 대화 소리, 그리고 천장에 걸린 다채로운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었어요. 저와 제 친구 올리버, 그리고 히로시와 함께 강의실로 걸어갔었는데, 올리버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작고 별다른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히로시도 일본 출신답게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고, 저 역시 한국은 주로 대중음악과 최신 기술로만 유명한 나라라고 여겼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일 뿐 독자적인 강점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강의실 중앙 쪽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고, 큰 스크린과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강의 시작 전 앞쪽 큰 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키가 크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강의실 안을 가득 채우셨어요. 저와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레 집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분은 미첼 교수님이셨어요. 미첼 교수님은 전직 미군 장교이셨고 지금은 군사 역사와 전략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분의 따뜻하면서도 강한 눈빛은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강단에 서시자 강의실 안의 수다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하셨고 마치 비밀을 속삭이시는 듯 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한마디에 온 마음이 쏠리며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저는 자리에 몸을 기울이며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제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리라는 예감을 느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교수님께서 입장하시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시선이 강의실 문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한 걸음씩 앞쪽으로 걸어오시며 정중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은 단정하고 어두운 정장을 입으셨고 눈빛에는 따뜻함과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오시며 강의실 전체에 확실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께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시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교수님께서 연단에 서시고 잠시 멈추신 후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을 한 번씩 둘러보시며 직접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 나라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이야기로 마음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단순히 숫자나 첨단 기술로만 바라본다고 설명하셨어요. 저 역시 전에 한국을 단순한 대중문화와 최신 기기로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진정한 힘은 군인의 수나 기계의 첨단성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국민의 의지와 도전을 향한 결연한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그림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열정을 담아 계속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의 눈에서 깊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작은 나라라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운다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마치 저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초대장과 같았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이 제게 예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해줄 것임을 직감하며 모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기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자 저는 깊은 집중을 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지면서도 진지하게 변해갔고, 지금부터 한국이 진정한 힘을 보여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아주 오랜 옛날 한국이 겪었던 힘들었던 시절, 바로 한국 전쟁 6.25 전쟁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한국은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부서진 건물들과 텅 빈 거리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사람들은 집, 소중한 물건들,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 마음이 아파왔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의 용감한 병사들과 평범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의 병사들은 최신 무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이나 간단한 도구로라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용기는 어떤 기계나 첨단 무기보다도 강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제 귀에 깊이 와 닿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눈에 피로 물든 얼굴들과 결연한 눈빛을 가진 병사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셨어요. 사진 속의 병사들은 추운 눈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자원으로도 계속 싸울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모든 병사는 자기 나라와 가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과 희생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말씀이 제 심장 깊숙이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대중문화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용감한 병사들과 국민들의 이야기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숫자나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그날의 이야기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의 강렬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한국이 오늘날 어떻게 강한 나라로 거듭났는지 더욱 알고 싶어졌어요. 강의실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머릿속에는 많은 의문과 기대가 생겨났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한국이 현대의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뜻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전쟁 이후 단순히 재건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국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계와
첨단 무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K9 자주포나 KF-21 전투기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자 저는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인의 혁신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마치 거대한 기계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모습과 맑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화면에 보여진 K9 자주포는 튼튼한 바퀴와 강력한 대포를 자랑했고 KF-21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이 기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때 어려운 시절을 보낸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또한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로봇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전쟁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공장과 혁신적인 연구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어요. 그들의 노력은 한국 국민의 굳은 의지와 단합된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는 현대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기술과 국방, 양쪽 모두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만 떠올렸던 한국이 아니라 어려운 역경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강한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해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답은 바로 국민들의 단합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어요. 강의가 끝나갈 때쯤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힘이 단순한 무기나 기술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힘은 과거의 고난에서 우러나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정과 도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한층 더 영감을 받은 채로 강의실을 나왔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현대 한국의 강점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예전의 의심과 경멸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감탄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나 봅니다라고 느꼈어요. 이 생각이 들자 놀라움과 함께 기분이 따뜻해졌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친구 올리버와 히로시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어요. 올리버는 예전에는 큰 군대나 첨단 기술만이 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가진 용기와 창의력을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로시도 평소 자랑스러웠던 일본의 역사만을 고집했었지만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대의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인정하셨어요. 저희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국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올리버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한국은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셨고 히로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미래를 위해 노력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길을 걸으며 저는 교수님의 말씀과 강의에서 본 용감한 병사들 그리고 현대의 혁신적인 모습들이 하나의 화폭처럼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단순히 팝문화나 최신 기술만 떠올렸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역경을 딛고 성장해온 역사를 가진 진정한 강국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친구들과 함께 미래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전쟁터 유적지와 현대의 공장을 둘러보고 한국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밝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과 그들의 끈질긴 의지에 대해 특별한 기사를 쓰기로 다짐했어요. 제 글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에 품은 감동과 배움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고자 결심했어요. 저는 단순히 교실에서 배운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올리버와 히로시도 함께 하기로 약속해 주셔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밖에서는 따뜻한 미소와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즈넉한 사찰과 옛 건축물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마천루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와 음악 소리, 그리고 차량 소리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첫 방문 장소 중 하나는 전쟁 기념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과 유물들을 보면서 한때 용감하게 싸운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벽에 적힌 글귀와 전시된 물품들을 보며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느꼈어요. 그곳에서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곳에 담긴 이야기는 한국의 심장이자 그들이 지켜낸 영광입니다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또한 현지의 역사학자들과 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기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들의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국민들의 단합과 희망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진정한 힘이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첨단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공장 안은 밝은 빛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열정이 넘쳤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정신입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패도 했지만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간의 여행 동안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거리에서 친절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온몸으로 느꼈었어요. 모든 경험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고난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에 대한 감동과 존경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앞으로 이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다짐했어요. 제 기사와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힘과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한국과 함께한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한 나라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담긴 소중한 친구로 여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한국을 단순히 문화 콘텐츠와 IT 강국 혹은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해왔던 영국의 한 젊은 기자가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군사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열리는 특별 강의를 청강하게 되었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한국의 강인함과 발전에 놀라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